안녕하십니까.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1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할 내용을 보시면 모듈라 산술에 대한 어떤 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그 사회적 수리 이야기 전반적으로 그죠? 사용될 그 연산자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모듈라 산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생활 속의 규칙을 이제 하는데 그 첫 번째로 그죠? 우편한 번호 속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모듈라 산술이라는 것은 수학자 이 페르마가 그 창안한 그 산술인데, 이 수학자 페르마는 1607년에서 그죠? 1665년 사이에 생존한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자, 프랑스 수학자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그 앞에 이름이 이 페르마입니다. 이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뭐냐니까 x의 n 더하기 y의 n 성은 이 zn 성인데 그죠? zn 성인데 이것이 n이 만약에 그죠? n이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xn 더하기 yn이 그죠? 이 zn하고 이게 같아질 수 없다라고 그죠? 이렇게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그죠? 정경기 1637년입니다. 1637년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처음에 냈습니다. 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n이 1대 있죠. n이 1대는 우리가 이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알죠, 그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z의 제곱.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는 존재하는 거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하지만 이 n이 그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페르마가 1637년에 이야기를 하고, 그 자기가 쓰는 노트 맨 마지막에 그죠? 아주 아름다운 증명을 했는데 여백이 부족해서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남겨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많은 수학자들이 이게 관심을 가졌지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죠? 1994년에 지금 해결됐습니다. 1994년에 그죠? 앤드루 와일즈입니다. 앤드루 와일즈라는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에 의해서 그죠? 완전히 해결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마 정리가 해결하는데 한 350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되었고, 요때 그죠? 요 처음에 창안한 이름이 페르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학자 페르마가 창안한 모듈라 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 모듈라 산술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 과학과 그다음에 암호학을 포함하여 그죠? 많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규칙이 A하고 B가 이때 표시가 그죠? 여기 이제 이게 합동이라는 표시입니다. 합동이라는 표시고, 다른 말로는 이제 법 또는 합동 또는 그죠?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A, B가 모듈 N 아래에서 그죠?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자, 합동이라는 이야기는 A 빼기 B가 N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N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A 빼기 B는 N의 K 해서 그죠? K는 어떤 그죠? 정수 안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B가 N으로 나눴을 때 그죠? 나머지가 제로. 그죠? 제로인 것을 갖다 그죠? N의 배수라 그러죠. 그래서 A, B 모듈 N이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A 빼기 B가 N의 배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요 앞에 n이 그죠? 요 n이 정수니까 정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 때문에 a 빼기 b를 하나, b 빼기 a를 하나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라 산술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호 그죠? 모듈 n 요걸 갖다 그죠? 법 n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칭률입니다. A하고 B하고 모듈 n 상에서 그죠? 같으면은 B 빼기 A도 같다. 그 다음에 A 빼기 B하고 B 빼기 C가 모듈 n 상에 같으면은 A는 C하고 같다. 즉 추이법칙이죠. A하고 B하고 같고 그 다음 B하고 C하고 같으면 A는 C하고 같다라는 추이율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셈하고 그죠?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나눗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A, B가 모듈 관계고 C, D가 모듈이면 서로 더합니다. 그죠? 더하더라도 모듈 관계가 성립하고 빼더라도 모듈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더라도 마찬가지죠. A하고 B가 모듈 관계, C하고 D하고 모듈 N 관계이면은 양쪽을 그죠? 곱해도 뭡니까? 모듈 N 관계에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같은 이야기죠. A하고 B가 모듈 관계면은 적당한 그죠? 상수 C를 이렇게 곱하더라도 같은 모듈 관계에 있다. 여기 마찬가지죠. A하고 B가 모듈 관계면 R이 정수이면은 양변에 곱하더라도 그죠? 모듈 관계가 있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듈 관계하고 1, 2, 3, 4, 5, 6의 규칙을 사용해서 나중에 그죠? 또 요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의 몇 가지 그죠? 형태를 알아두시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이 만약에 우리 5라고 한번 해보죠. n이 5라는 이야기는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요걸 이야기합니다. 모듈의 5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수를 이 법은 그죠? 모든 수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가 같은 극끼리 서로 다른 잉여류를 분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이거 쉽게 설명합니다. 자, n이 오니까 A하고 B가 모듈 5 아래에서 같다는 이야기는 A와 B가 같은 열에 있으며 5를 법으로 하여 동일한 잉여류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1열이죠. 0하고 그 다음에 5하고 10을 보시면은 이걸 5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이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제로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머지가 제로를 이렇게 모두 잉여류니까 그죠? 0에서 이렇게 갈로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입니까? 1인 집합들이죠. 세 번째는 나머지가 5로 나눴을 때 2인 집합들, 나머지가 3인 집합들, 나머지가 4인 집합들이죠. 자, 그러면 모든 정수들이 뭡니까? 모듈 5로 했을 때에 나머지들이 집합에 따라서 분류가 되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잉여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기 마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0, 1, 2, 3, 5개의 나머지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죠? 요거를 갖다 잉여류 집합이래. 요걸 이제 잉여류 덜이라고 이야기하고 요모하는 것을 그죠? 집합이라고 요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0, 1, 2, 3, 4 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5는 다시 나머지가 제로고, 그죠? 6은 나머지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잉여류 집합이고, 이것을 뭡니까? 앞에 우리가 배웠던 요 규칙을 그죠? 이제 다르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르게 규칙하면은 자, A하고 B가 모듈 N에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B는 N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나머지가 같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뭡니까? 10이라고 21은 뭐가 됩니까? 10이라고 21은 모듈 어상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11은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죠. 21도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규칙을 이제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A하고 B를 N으로 나눴을 때 각각 나머지가 같은 두 수들이 그죠?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하고 30을 보겠습니다. 자, 16하고 31은 자, 빼기 했을 때 그죠? 빼기 했을 때 5의 배수가 되죠. 그 다음에 18하고 28도 빼기 하면 얼마입니까? 28 빼기 18 하면 10이죠. 5의 배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앞에서 배웠던 방법을 사용하면은 16을 5로 나누면은 목이 3이 되고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 1. 그 다음 31도 5로 나누면 6이 목이 되고 1이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두 수의 최소 나머지가 1인 동일한 임률에 속한다. 그러므로 16하고 31은 모듈로 관계에서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이죠. 자, 18도 뭐가 됩니까? 18도 5로 나누면은 3, 5, 15에서 나머지가 3이죠. 그 다음에 28도 뭡니까? 5로 나누면은 5, 25 해서 나머지가 3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됩니까? 18은 28하고 모듈로 관계에서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7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걸 생각하는 거죠. A하고 B의 모듈 7이죠. 모듈 7이면은 잉유류가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총 7가지가 정리하죠. 그래서 잉유류 집합을 보면 여기 나머지가 뭐인 겁니까? 0인 것들의 집합, 나머지가 1인 것들의 집합, 나머지가 2인 것들의 집합, 나머지가 3인 것들의 집합, 나머지가 4인 것들의 집합, 나머지가 5인 것들의 집합,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정수가 그죠? 모든 이란 뭡니까? 정수들의 집합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요렇게 이제 0, 1, 2, 3, 4, 5, 6 해서 그죠? 7개의 어떤 파티션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는 게 그죠? 모듈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7 아래에서는 모든 수가 7개의 어떤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같은 잉유류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은 그죠? 모두 다 나머지들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하고 17은 뭡니까? 결국 다른 거죠. 16은 뭐가 됩니까? 17하고 나머지가 다르니까 이렇게 적겠죠. 모듈 7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같아야만이 는 3개를 붙여서 그죠? 합동 또는 그죠? 모듈 7에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듈라 방정식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라 방정식의 50은 당연히 그죠? 50은 뭐가 됩니까? 50은 7로 하면은 77, 49에서 1이니까 그죠? 50은 1하고 같게 되겠죠. 같게 되면 이제 자, 요거를 이제 7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7개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1, 2, 3, 4, 5, 6, 6까지 하면 되겠죠. 6가지고 요 0을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이렇게 한번 보자.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이 만약에 월요일 합시다. 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50일 후에는 화요일이라는 것은 뭐냐? 자, 50일로 화요일이니까 뭐가 되냐? 50을 뭡니까? 모듈 7로서 나눠주니까 1이 됐죠. 자, 1이니까 뭐가 됩니까? 50일 후에는 화요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가 1, 1, 1, 1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뭡니까? 이쪽으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쭉 지나면 50일 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화요일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7로 했을 때는 월화수목금토일 있죠. 우리가 주를 그죠? 숫자가 높아도
그 주의 숫자가 어떤 주에 해당되는지를 계산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말이죠. 50하고 1 사이는 49 차이 나지만은 7의 배수이므로 그죠? 그 차이는 무시될 수 있다. 즉 모듈 상에서는 그죠?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가 이제 단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한 종류의 단위를 여러 종류의 단위로 혼합으로 전환할 때 모듈러 함수라고 최대 정수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80인치를 피트와 인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먼저 인치를 피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위의 어떤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규칙이 보시면은 1피트는 12인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야드는 그죠? 36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을 알아야 되니까 1인치는 뭐가 됩니까? 12분의 1피트가 되겠죠. 1인치는 또 36분의 1야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80인치입니다. 자, 80인치라는 것은 이제 인치가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피트와 인치를 바꾸면 먼저 80을 12로 나누어 최대 정수를 택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0을 12로 나눕니다. 자, 그럼 6이 되겠죠. 6이면은 72가 되고 나머지가 8이 되겠죠. 그죠? 8입니다. 그럼 이제 6이 뭐가 됩니까? 11로 나눴으니까 인치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가 6이 바로 뭐가 됩니까? 피트가 되겠죠. 1피트가 12인치니까 그죠? 여기 뭐가 피트가 되고 여기 바로 인치가 되겠죠. 그래서 80인치를 바꾸면은 6피트 뭐가 됩니까? 8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누니까 6피트, 나머지가 8이니까 여기 나머지 8이죠. 여기 목이 되죠. 목이고 여기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피트 8인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인치를 뭡니까? 200인치를 야드와 피트와 인치로 바꿔라.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1피트가 12인치고, 그 다음에 1야드가 그죠? 36인치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알아야만 이제 문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200인치를 뭡니까? 야드로 바꿔야 되겠죠. 야드로 바꾸려면 36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0을 36으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여기 5가 되겠죠. 5가 되면은 5, 6, 30에다가 3, 5. 그럼 180이 되겠죠. 180이 되고 여기 뭐가 됩니까? 220인치가 되겠죠. 20인치. 되겠죠. 그래서 5가 뭐가 됩니까? 5가 바로 36으로 나눴으니까 야드가 되겠죠. 이게 야드가 되고 여기 인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을 다시 뭐가 됩니까?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을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0을 12로 나누면은 1 하면 12가 되고 8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8인치가 되고 1 뭡니까? 피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뭡니까? 식으로부터 자, 200을 36으로 나눴을 때 처음에 5가 되죠. 5야드. 그 다음에 200을 뭡니까? 36으로 나누면은 20인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5야드. 그죠? 그 다음에 20을 다시 그죠? 나누니까 1피트. 그러니까 나머지가 8인치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0을 뭡니까? 36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여기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뭡니까? 5가 되니까 180이 되고 20이 되겠죠. 20을 다시 이렇게 그죠? 그러면 20이 되고 20을 다시 얼마입니까? 12로 나누면 1 되고 10이 되니까 8이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됩니까? 5야드 1 피트 8인치 해서 그죠? 이렇게 5야드 1피트 8인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뭡니까? 단위를 바꾸는 규칙만 알게 되면은 모듈러 공식을 사용해서 그죠? 인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본 그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죠 각종 생활 속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제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편한 소개 규칙입니다. 자, 우체국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우편한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우편한 번호는 11자리 수로 되어 있고 마지막 수는 정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가 요렇게 그죠 10자리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11번째 자리 있죠. 요거는 뭡니까? 이 우편한 번호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그죠 점검하는 점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11은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9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뭡니까 이제 한 줄로 표시하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 10개까지를 다 더합니다. 더한 다음에 9로서 그죠 나눴을 때 A10이라고 합동이면 같은 뭡니까 그 법칙이 있으면은 두 개가 뭡니까 요 우편한 번호가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리수가 11자리가 있죠. 맨 마지막은 11자리는 뭡니까? 11자리는 정금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A1에서 A10까지를 다 더해서 나머지 9를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A10이라고 그죠? 합동 관계에 있으면은 이 우편한 번호는 올바른 우편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우편한 번호를 이용해서 이제 그죠?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번호가 올바른 우편한 번호인지 또는 아닌지를 뭡니까? 점검하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잘라야 되지, 그죠? 잘라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그죠? 살펴보면은 2에서 그죠? 9까지를 다 더하면은 38이죠. 38을 9로 나누면은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8을 9로 나누면은 4, 9, 36에서 2가 되니까 이 나머지가 이 점검수 2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우편한 번호는 그죠? 올바른 우편한 번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에 뭡니까? 10자리 수까지 합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다 대보르면은 여기 뭐가 됩니까? 19가 되죠. 자, 19가 되고 19를 뭐가 됩니까? 9로 나누면은 2, 9, 18에서 1이 되죠. 그럼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가 1인데 이 점검수가 0이죠. 그래서 1하고 뭡니까? 0하고 다르니까 이 우편한 번호는 뭡니까? 올바른 우편 번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편 번호가 주어지면은 이 모듈러 산수를 이용해서 이 점검수하고 비교해서 그죠? 이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 문제인데, 그죠? 자, 과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10자를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줘서, 자, 요 앞에까지를 이렇게 다 대보면은 뭐가 되니까, 아마 여러분 저기 해봤습니다. 그죠? 요 합이 뭐가 됩니까? 54가 나옵니다. 54가 나오면은 이 54를 뭐가 됩니까? 9로 나누면은 6, 9, 54죠. 54니까 뭐가 됩니까? 0이니까 여기 뭐가 됩니까? 점검수가 같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우편한 번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보시면은 자, 10자리 숫자를 이렇게 합해 봅니다. 합해 보시면은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합이 뭐가 됩니까? 37입니다. 자, 그러면 37을 갖다가 9로 나누면 4, 9, 36이죠. 4, 9, 36에서 1이니까 나머지가 1이니까 점검수하고 뭡니까? 이 나머지하고 같죠. 그래서 이 점검수는 올바른 점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 1을 보시면은 과제에 보시면 앞에 이게 문자가 있죠. A입니다. A0218043087은 올바른 우편한 번호이다. 올바른 번호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럴 때 A 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수만 다른 두 우편한 번호에 대해서 둘 다 올바른 우편한 번호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그죠? 여기 좀 잘못됐죠. A1이 여기 뭐가 됩니까? A1 다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것이 올바른 우편 번호라고 해버리면은 자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그죠? 뒤에 8까지 더해주죠. 8까지 더해주면 여기 바로 뭡니까? 그죠? 계산해 보시면 A 더하기 26이 됩니다. A 더하기 26이 나눴을 때 뭐와 같으냐? 7와 같아야 되겠죠. 모듈 뭐상에서 9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A 더하기 26이 9로 나눴을 때 7이 되려면 A가 뭐가 되는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를 갖다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안 되죠. 2 안 되죠. 쭉 대입하면 A가 뭐 됩니까? 8이면은 A가 8이면은 그죠? 8이면은 되는 거죠. 해서 그죠? 8 나누면 9로 나누면 7 되죠. 그래서 A가 8이 답이라. 그래서 이제 따라서 A가 8이 답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자릿수만 다른 두 번호는 둘 다 올바른 우편 번호일 수가 있겠는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찾아봐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공식대로 우리 앞에 배웠던 우리가 모듈라 산술 공식 있죠. 공식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자, 보시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그 다음에 A에 10을 했을 때 요것이 뭡니까? 뭐가 같아야 됩니까? A에 11 모듈라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A1 다시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A에 얼마입니까? 10에서 A에 11이 모듈 군관계가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빼면 되겠죠. 빼더라도 우리가 모듈라 그 산술 규칙에서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빼버리면 다 지워져 버리죠. 지워져 버리면 A1 빼기 뭐가 됩니까? 예를 들면은 A1에다가 빼기 A1 다시는 뭐가 됩니까? 0해서 모듈라 9가 되겠죠. 따라서 9로 요 A1 A 다시가 9로 나눴을 때 뭐가 됩니까? 9의 배수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게 그죠? 여기 A1이 있고 A1 다시가 있겠습니다. 다시가 있으면 이게 이제 0이거나 9이면 되겠죠. 0이면 9이면 9의 배수가 되고 이게 뭐가 됩니까? 9이거나 0이면은 그죠? 9의 배수가 되니까 성립하겠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이 경우로부터 두 우편 번호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두 우편 번호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죠 모듈라 산술하고 그 다음에 우편한 번호 속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1주차 1교시 수를 마치고 1주차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